네, 역사 2학기 2차 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4단원 조선사회의 변동에서 조선 후기 정치 운영의 변화를 공부하겠습니다. 교과서는 182쪽입니다. 여러분 182쪽에 붕당 정치의 전개와 정치 제도의 변화가 오늘 배울 내용인데요. 붕당 정치, 선조 때 이조 전랑이라는 관직 문제로 동인과 서인으로 나누어 진 것을 우리는 배웠죠. 그리고 인조 때 서인이 권력을 잡았다는 내용도 청해 침략 파트에서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동인과 서인 나누어진 이후에 어떻게 동인과 서인 그리고 계속적으로 변화가 있었는지를 공부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학습 목표입니다. 학습 목표 읽어보면 뭐가 중요한지 알 수 있겠죠. 붕당 정치가 어떻게 변해갔는지 그 내용을 알면 되고 비변사라는 관청이 어떻게 기능이 커졌고 군사지도는 어떻게 변했는지 알면 되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조선 후기 정치 운영의 변화 182쪽 붕당 정치의 전개 내용 보겠습니다. 내용 정리 전에 교과서 한번 읽어보죠. 선생님이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도 집에서 같이 눈으로 또는 입으로 읽어주세요. 선조 때 사림 세력이 정치를 주도한 이후 동인과 서인의 붕당이 생겨나면서 붕당 정치가 시작되었다. 사림 배웠었죠? 그리고 동인 서인의 붕당도 1학기 때 배웠었죠. 동인은 다시 남인과 북인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동인이 남인과 북인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권력을 갖게 되면 이상하게 분열됩니다. 이게 희한하게 역사적으로 반복돼요. 사림은 동인과 서인 그 중에서 동인이 권력을 잡았는데 동인은 남인과 북인이라고 나와 있죠. 책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광해군 때에는 임진왜란 당시 의병활동에 적극적이었던 북인이 정치를 주도하게 됩니다. 그럼 북인도 나눠져야 될까요? 그런데 북인은 나눠지기 전에 쫓겨났죠? 읽어보겠습니다. 서인이 주도한 정변으로 광해군은 물러나고 인조가 집권하면서 북인 정권이 무너졌죠. 인조 반정이었죠? 인조 때 권력을 장악한 서인이 남인과 연합하여 정치를 주도해 나갑니다. 서인이 아직 분리되지 않았네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었던 남인을 존중하고 연합해서 정치를 했다고 하네요. 좋은 거네요. 서인과 남인은 서로의 정책을 비판하고 견제하는 가운데 상대 붕당의 존재를 인정하며 정치를 펴나갔습니다. 괜찮은 이야기죠? 권력을 잡아서 이제 우리가 다 해먹겠다. 그래서 우리끼리도 나눠진다. 그런 거 없이 서로서로 잘 지냈다는 거니까요. 이제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붕당 정치, 공론을 앞세운 붕당 간 상호 비판 견제. 여러분, 공론은 뭐냐? 공식적으로 의논해야 되는 내용을 공론이라고 합니다. 결국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겠죠. 선조 시기 동인과 서인의 분당으로 시작하게 되고 광해군 시기에는 북인 정권이 수립하게 되고 인조 시기에는 서인이 집권하게 됐다. 이때는 남인과 연합해서 상대 분당의 존재를 인정하는 아주 좋은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게 182쪽의 내용입니다. 이해가 되죠? 네. 그러면 183쪽을 보겠습니다. 네, 교과서 183쪽 붕당 정치의 변질 내용 보겠습니다.
교과서 읽고 정리하죠. 붕당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붕당 정체는 점차 변질되어 갑니다. 왜 치열해지냐? 공무원, 관직의 숫자는 일정한데 그것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적, 능력으로 공무원을 시켜줘야 되는데 자기 편, 즉 자기 붕당이면 공무원 시켜주고 승진시켜주고 막 이런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현종 때에는 왕실의 의뢰인 상복 입는 기관을 둘러싸고 서인과 남인 사이에 두 차례의 논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예송 논쟁이에요. 이 과정에서 자기의 말이 맞아야 자기가 왕에게 이쁨 받을 거고 그래야 자기 편, 자기 친구, 자기 후배가 승진하고 공무원이 되겠죠. 그래서 상대방을 막 비방, 욕을 하기 시작합니다. 나쁘다고. 그래서 서로 사이가 안 좋아집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이 과정에서 서인과 남인의 대립과 갈등이 점차 치열해지고 서로의 존재를 부정하기 시작합니다. 아, 저 새끼만 없으면 내가 다 해먹을 텐데. 아, 저 새끼 어떻게 하면 없애버리지? 이런 식이 됩니다. 참고로 두 차례의 논쟁에서는 서인과 남인이 각각 한 번씩 이겨요. 그래서 권력을 서로 한 번씩 해먹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권력을 찾아올 때 죽여버려요. 그런 일도 발생합니다. 그게 바로 황국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숙종, 여러분 태정, 태세, 문단세, 예성, 연중, 임명선, 광해군, 광인, 효, 현, 숙. 이게 숙종입니다. 숙종 때에는 왕이 의도적으로 집권 붕당을 급격하게 교체시켜버립니다. 그게 황국이에요. 황국. 환은 그 환갑할 때 환자인데 뭐 돌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국면이 전환됐다 이런 뜻인데 어렵죠. 그래서 숙종이 막 죽여요. 이때 유명한 여자 한 명이 있습니다. 장희빈. 네, 장희빈. 뭐 자세한 건 너무 어려우니까.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하나의 붕당이 모든 권력을 독차지하지 않은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내가 승리하면 다 먹는 거예요. 도박 같은 거죠. 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서인과 남인은 번갈아 집권하면서 상대 붕당에 대해서 철저하게 보복하고 탄압하게 되는 거죠. 왜? 내가 다 먹어야 되니까. 네, 이해가 됩니까? 읽어보겠습니다. 몇 차례의 황국을 거치면서 남인은 중앙 정계에서 밀려나게 됩니다. 아우 남인 불쌍하죠. 유유. 권력을 장악한 서인. 네, 서인이 완전히 권력을 장악하게 돼요. 두 차례의 논쟁에서 한 번 승리했지만 황국에서 제대로 승리해서 네, 남인은 쩌리가 됩니다. 쩌리. 그리고 서인이 권력을 잡게 됩니다. 이 서인은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권력 잡으면 항상 나눠져요. 살인이 권력 잡고 동인 서인 나눠졌죠. 동인이 권력 잡고 북인 남인 나눠졌죠. 서인도 권력 잡으니까 또 나눠집니다. 어떻게? 남인에 대한 처리 문제를 두고 어떻게 강하게 죽일 것이냐 약하게 죽일 것이냐를 두고 강경한 입장의 노론과 온건한 입장의 소론으로 나누어집니다. 여러분 강경한 입장 노론, 온건한 입장 소론 누가 더 힘이 셀까요? 누가 승리할까요? 보통 강경한 입장이 승리합니다. 조선 세우자고 했던 애들, 세우지 말자고 했던 애들 누가 승리했습니까? 네, 노론이 권력을 많이 잡아요. 읽어보겠습니다. 숙종은 극심해지는 붕당의 대립을 조정하기 위해 탕평책을 제기했으나 제대로 실시되지 못하였습니다. 탕평책, 평등하게 하겠다 이런 뜻인데 숙종은 좀 전에 황국이라는 것을 일으켰죠. 이런 사람이 탕평책을 한다고 하니까 제대로 안 되겠죠. 네, 그래서 붕당 정치가 변질되어 가는 내용을 교과서 봤습니다.
이제 내용 정리해보죠. 붕당 정치의 변질, 아까 얘기했던 거 예송과 황국이 나옵니다. 예송, 왕실의 의뢰인 상복 입는 기관을 둘러싸고 대립하게 됩니다. 어렵죠? 여러분 혹시 3년상이라고 들어봤습니까? 예전에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3년 동안 그 상복을 입고 지냈어요. 그게 효도라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왕이 죽고 나서 효종이 죽고 나서 현종한테 3년 입을 것인가 1년 입을 것인가를 두고 서인과 남인이 다투는 거예요. 별거 아닌데 지금 생각하면 별거 아닌데 그 당시에는 효도, 충성, 유교 엄청 강조했죠. 이걸로 엄청 이야기 많이 합니다. 황국 왕이 의도적으로 집권 붕당을 급격하게 교체, 하나의 붕당이 권력을 독점하는 거. 총 3번 있어요. 3번 있고 2번이 장희빈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네, 고등학교 때 가면 이 예송과 황국 자세하게 하나씩 또 배우게 됩니다. 아까 이 서인이 권력을 잡은 거 여기까지 언급했죠? 네, 현종 때는 예송이 있게 되고요. 숙종 때는 황국이 일어나게 된다. 그냥 간단하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결국 붕당 정체는 변질되고 극심한 대립 속에서 서로의 존재를 부정하게 됐다는 거. 이거를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184쪽 정치 운영과 군사제도의 변화 보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정치 운영입니다. 정치 운영. 정치 운영 방식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교과서 한번 읽어보죠. 의정부를 중심으로 운영되던 조선의 통치 체제는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변화하게 됩니다. 붕당 정치의 전개와 비변사의 기능이 크게 강화된 거죠. 그럼 비변사는 뭐냐? 비변사는 본래 국방 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설치한 임시기구였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터지면 회의를 길게 할 수가 없죠. 오래 할 수가 없죠. 시간이 급하죠. 그래서 전쟁 관련 일이 발생하면 전쟁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을 모두 한 곳에 모읍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즉각적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멀리 떨어져 있으면 지금처럼 핸드폰도 없는데 사람이 뛰어가서 물어보고 알려주고 안 된답니다. 된답니다. 그렇게 해라. 안 됩니다. 복잡하겠죠. 그래서 다 모아서 그 자리에서 결론을 지어버립니다. 그래서 비변사는 변화에 대비하다 이런 뜻입니다. 또는 뭐 비상 상황, 비상 변화를 뭐 대비하다 이런 뜻인데 이 비변사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서인과 남인 등의 집권 세력은 비변사에서 국가 정책을 논의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정치를 이끌어 갑니다. 이에 따라 비변사는 의정부를 대신하여 최고 통치기구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서인과 남인은 지금 붕당 정치를 하고 점점 변질돼 가고 있죠. 그래서 의정부 6조 위에서 말하고 밑으로 전달되고 다시 위로 보고하고 이런 과정보다는 힘 있는 애들을 한 곳에 모아놓고 한 방에 결정해버리는 것을 좋아합니다. 원합니다. 그리고 전부 자기 친구들만 있죠. 서인이 권력을 잡을 때는 서인, 남인이 권력을 잡을 때는 남인. 전부 자기 편이에요. 그러니까 귀찮게 옛날 방식, 의정부에서 6조로 보내고 6조가 또 지방에 보내고 다시 올라오고 그런 거 귀찮아요. 그래서 모두 한 곳에 모아서 그냥 결정 짓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원래 있었던 의정부와 6조의 기능은 약화가 될 수밖에 없겠죠. 약화됐다는 말은 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비변사에서 모든 걸 결정해 버리니까. 참고로
의정부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6조에 무슨 판서라고 하는 높은 사람들이 다 비변사에 모여요. 그러니까 뭐 장소만 바뀌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진왜란 이후 군사제도도 변화합니다. 임진왜란 때 설치된 훈련도감은 삼수병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들은 직업군인이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직업군인이 아니었어요. 이후 어영청, 총용청, 수원청 등이 설치되었으며 수종 때에는 금이영이 추가로 설치되어 5군형 체제가 갖추어졌습니다. 그래서 조선 후기에는 임진왜란 이후에는 5군형 체제라고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집권한 붕당은 5군형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까지 차지하여 정권을 유지하는 군사적 기반으로 활용합니다. 아까 비변사라고 했죠? 비변사, 비상사태를 대비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군대, 대장도 거기 있겠죠? 네. 그리고 다 자기 편이라는 소리예요. 네. 내용 정리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정치 운영과 군사제도의 변화, 비변사의 기능 강화, 국방 문제 처리를 위한 임시기구였는데 임진왜란 과정에서 구성원이 확대됩니다. 원래는 군인만 있었는데 이제는 지방관, 관리들도 들어가게 되면서 의정부를 대신하여 최고 통치기구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냥 이것저것 일 다 한다는 소리였어요. 그게 비상사태에는 좋은데 비상상황이 아니면은 자기들끼리 다 해먹을 수 있는 그런 안 좋은 문제점도 있다는 것을 알면 됩니다. 군사제도는 5군형이었다는 거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스스로 정리하기. 조선 후기의 붕당 정치는 땡땡과 땡땡을 거치면서 그 성격이 변절되어 갔다. 뭐가 들어가면 됩니까? 이응, 시읒, 이응, 시읒, 히읗, 기역. 네, 예송과 황국이 정답입니다. 쉽죠? 하나 더 풀어보겠습니다. 붕당 정치가 전개되면서 국방 문제를 의논하던 임시기구였던 땡땡땡이 기능이 강화되었다. 여기에 들어갈 말은 비변사입니다. 네, 고생했습니다. 이제 퀴즈 풀고 행아웃으로 만나요.